자, 앞에서 조금 잘못 설명한 게 있어서 제가 좀 바로 잡고 넘어갈게요. 이런 것들이 뭘 개개인의 뭘 구분이냐면 그 사람의 성격을 정의하고 그 성격에 따라서 사람들의 어떤 역량이나 감정이나 가치관과 태도가 달라진다. 제가 이 세 가지 요소 때문에 가치관과 태도도 달라질 수 있다고 말씀드렸는데 그게 아니고요. 다시 정정할게요. 개개인이 갖고 있는 그런 어떤 셀프 컨셉, 특히 셀프 이스팀, 셀프 에피커시, 셀프 모니터링의 어떤 정도에 따라서 사람의 성격이 결정되고 이런 성격 때문에 개개인이 갖고 있는 역량이라든가 감정이라든가 가치관과 태도가 다르게 표현될 수 있다. 이렇게 정리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게 지금 우리 3장 3페이지에 있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 4부에서는 뭘 공부할 거냐면요. 또 너무 많이 하면 여러분들 싫어하실 것 같아서 피곤하시고 지금 힘들죠? 저도 좀 쉬고 싶은데 일단 이 세 가지 주제에 대해서만 우리 4부에서 다루고요. 나머지는 우리 8주차로 넘어가서 8번째 시간에 공부를 하도록 하죠. 자, 지워볼게요. 거기 제일 처음에 이제 등장하는 개념이 뭐냐면은 셀프 컨셉 첫 번째 중에서 셀프 이스팀이에요. 자, 밑줄 한번 치세요. 셀프 이스팀은 자기 자신을 평가할 때 핵심어가 가치가 있다고 생각하는 것. 그래서 이 가치 수준이 상당히 중요한 게 뭐냐면 내가 가치가 없다, 그럼 쓸모없는 사람이다 라는 생각이 들 수 있잖아요. 난 가치 없는 인간이야. 그러면 아주 극단적인 경우에는 자살을 하게 되는 경우가 있어요. 그죠? 예를 들면 제가 직장에서 뭐 30년 동안 다니다가 어느 날 갑자기 아무 이유 없이 해고를 당했어요. 그러면 제가 어떤 직장에서 하는 일이 역할이 있을 수 있잖아요. 내 역할이 통째로 날아가 버려서 셀프 이스팀 수준이 만약에 상당히 떨어져 버리게 되고 그게 지속적으로 이어지게 되면 어떻게 되냐면 자살의 위험도 생길 수가 있다. 그죠? 우리나라 같은 경우 특히 셀프 이스팀이 상당히 중요한 게 뭐냐면 다른 나라에 비해서 자살률이 좀 높잖아요. 그죠? 그래서 스스로 이제 극단적인 선택을 하시는 분들을 보면 셀프 이스팀이 떨어져 있는 경우가 상당히 많다고 해요. 그래서 이런 경우 셀프 이스팀을 높이는 것이 상당히 중요하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자, 스스로 가치 있다고 생각해야 돼요. 자, 그래서 이게 이제 상당히 긍정적으로 작용할 수 있는데 제가 예를 한번 들어보면 여러분들 이제 꼭 한 번쯤은 읽어봐야 될 책으로 삼국지라는 그 소설이 있잖아요. 그죠? 삼국지. 사실 역사적인 것들을 바탕으로 해서 이제 각색된 소설인데 삼국지에 나오는 인물 중에서 매력 있는 인물이 여러 명 있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이제 관우라는 인물을 상당히 좋아해요. 이 관우 같은 경우는 스스로에 대해서 셀프 이스팀이 정말 아주 높은 사람이었거든요. 어떤 자부심이 있었냐면 특히 이 사람이 이제 무장이잖아요. 무장으로서의 자기 무력, 자기 이제 그 동생인 장비를 치켜 세우면서도 자기가 갖고 있는 무예에 대한 이 자부심이 상당히 컸어요. 그죠? 그래서 뭐 알량과 문추를 못 뺀 다음에 뭐 이런 말 하잖아요. 뭐 적장의 머리를 뭐 주머니에서 뭐 붓을 꺼내듯이 할 수 있다. 이딴 얘기를 하잖아요. 상당히 자신감이 있었고 또 이 사람의 셀프 이스팀이 높았던 부분이 뭐냐면 자기 외모에 대해서도 상당히 자부심을 갖고 있었다고 해요. 우리 장비라고 생각해보면 이렇게 막 그 뻗은 수염이 생각나고 관우 그러면 이렇게 긴 수염 생각나죠. 그래서 이 관우가 수염이 되게 예뻐서 미염공이라고 했대요. 수염이 아름답다, 미염공이다 라고 수염이 예쁜 관공이다 이런 말을 했다고 해요. 이 무장들은 옛날에 이렇게 수염을 이렇게 길렀잖아요. 지금 뭐 이렇게 수염을 기른 사람이 많지는 않지만 과거에는 이제 수염도 기르고 이런 것들이 중요했고 얼굴도 이제 뭐 대추빛 같이 뭐 붉었다 이런 말이 나오죠. 뭐 키도 보면은 웬만한 장수를 다 뭐 부척 장신이다 뭐 이런 얘기들 나오죠. 그래서 이 두 가지 때문에 사실 관우가 출신이 명확하지도 않고 이제 뭐 솔직히 말하면 유비 같은 경우는 그냥 고향에서 돗자리 짜던 사람이거든요. 뭐 한나라의 유방의 뭐 후예라고는 했지만 한고조의 후예라고는 했지만 알 수 없는 거고. 근데 그 사람하고 같이 따라다니는 사람이었는데 이런 자부심 때문에 촉한의 어떤 5호 장군으로 성장할 수 있는
기틀을 마련했죠. 이런 것들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들도 자신을 너무 낮춰서 생각하지 말고 자기 자신감을 갖고 자기를 긍정적으로 보는 태도가 중요할 것 같아요. 자, 자기 발전의 원동력이 될 수 있다. 자, 여기서 우리가 알아볼 수 있는 거 이런 거예요. 그러면 셀프 이스팀이 낮은 사람들은 어떤 특징을 갖고 있느냐? 그냥 뭐 듣기만 하세요. 상처를 좀 잘 받는 사람, 대인관계에서, 그죠? 두 번째, 건강이 좀 안 좋은 사람, 그죠? 자신감이 좀 결여될 수 있고, 그 다음에 대인관계가 기타 원만하지 못할 때, 그죠? 자신감이 결여될 수 있다. 그래서 중요한 거는 우리 조직에서 살펴볼 수 있는 셀프 이스팀을 높일 수 있는 방법인데 가장 핵심적인 주제가 고용인 것 같아요. 고용. 더 정확하게 얘기하면 소속감, 그죠? 우리가 앞에서 공부했듯이 소속감이라는 거는 인간의 욕구이기도 하잖아요. 메슬로우가 말했던 세 번째 욕구, 그죠? 그래서 이것들을 상당히 잘 생각을 해봐야 된다. 그러면 고용을 어떻게 해야 되는가? 고용을 계속 유지시켜주는 것이 중요하다라는 거죠. 유지시켜주는 게. 근데 우리나라 같은 경우 현재 한 60세 정도 되면 만으로 한 60세, 그죠? 뭐 많아봐야 뭐 한 60, 한 2, 3세 정도 만으로 되면 회사에서 정년퇴직을 하게 되잖아요. 그죠? 정년퇴직, 퇴임. 근데 요새 60대 초반분들 보면 환갑 정도 되신 분들 보면 어때요? 상당히 젊으시죠? 육체적으로 상당히 건강하신 분들이 많고요. 옛날에는 이 60이라고 하면 이게 상당히 노인 취급을 받았는데 그렇지 않아요. 그죠? 요새 뭐 70 되시는 분들도 젊으신 분들 되게 많죠. 제가 얼마 전에 몇 년 전에 TV를 봤는데 90세가 넘으신 분인데 막 테니스를 치고 그러시더라고요. 뭐 이런 분도 계시고. 그리고 저 같아도 지금 뭐 회갑이 한 10여 년 정도밖에 안 남았잖아요. 그죠? 어떻게 해요? 경제활동도 해야 되고, 그죠? 지금 제 딸이 지금 3살이거든요. 그러니 뭐 저 같은 경우도 60세에 정년퇴임을 한다고 하면 상당히 셀프 이스팀이 떨어질 수 있는 찬스가 생겨요. 고용에 있어서 제외가 되니까. 그래서 조직에서 많이들 지금 고민하고 있는 게 뭐냐면 임금 피크제라는 게 있어요. 임금 피크제. 요건 또 HRM적인 요소니까 설명을 안 드릴 수가 없는. 보통 이제 근속 연수가 있고 근속 연수가 증가됨에 따라서 급여도 같이 올라가잖아요. 이 그림 이해되세요? 우리나라 같은 경우 이제 일부 이제 연봉제를 일부는 아니고 이제 연봉제를 실시해요. 근데 무늬만 연봉제인 경우가 많아요. 그리고 연봉제에서 가장 핵심은 우리가 성과급이라는 말씀을 드렸죠. 근데 여전히 호봉이 강조돼요. 호봉은 연차를 중시하는 거거든요. 경험을. 그래서 근속연수가 올라갈수록 급여가 올라가는 경우가 이제 대다수인데 문제는 뭐냐면은 60세에 딱 정년을 퇴직을 하게 되면 근로의욕도 있고 옛날과 달리 평균 수명도 늘어서 그죠? 근데 이게 고용에서 제외되다 보니까 가치 있다고 생각될 수가 없어요. 많은 경우에는 그죠? 그래서 셀프 이스팀이 상당히 떨어질 수 있다. 그래서 임금 피크제는 어떤 취지냐면 퇴임 몇 년 전부터 예를 들면 이게 60세면 55세부터 임금을 조금씩 줄여나가는 거예요. 줄여나가되 고용을 늘려주는 개념이거든요. 그러니까 55세 때 임금을 최고로 받고 56세에는 조금씩 예를 들면 이때 일반적으로 이제 대기업 같은 경우는 한 55세 정도 된다고 하면 연봉 1억이 충분히 넘어요. 1억이 넘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러면 56세 때는 1억을 다 주는 게 아니라 한 7천만 원 정도 57세에는 6천만 원 정도 그 대신 남는 잉여 그 급여를 가지고 고용기간을 늘려주는 개념이에요. 기본 개념이. 그렇게 되면은 고용에서 갑자기 제외되었다는 그런 어떤 사실에서 겪을 수 있는 여러 가지 문제, 특히 셀프 이스팀의 결여가 조금 예방되질 수 있지 않은가. 근데 이것도 잘 알아두셔야 돼요. 임금 피크제가 좀 악용될 수도 있는 거예요. 예를 들면 55세 때 1억을 받았는데 야 근무 더 연장시켜줄게. 너 56세 때 3천만 원만 받아. 그러니까 삭감률을 대폭 크게. 그렇게 되면 임금 피크제가 그야말로 무늬만 임금 피크제가 될 수 있죠. 그래서 임금 피크제는 이 제도에 대한 비판도 상당히 많고 찬성도 많고 여러 가지 이슈들이 있는데 중요한 거는 이 임금을 갖다가 어떤 식으로 이제 삭감해 나갈까. 이 비율에 관한 문제가 상당히 중요해요. 자, 요것도 자유과제로 한번 여러분들이 너무 막 던졌나요? 한번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뭐 정년,
연장형, 정년 보장형 뭐 이런 게 있거든요. 재고용형 뭐 이런 게 있거든요. 자, 어찌됐건 간에 고용이 상당히 중요하다. 조직에서는 고용을 유지시키는 것이 핵심적이다라는 거죠. 저 같아도 그렇게 쓰면 좋겠어요. 오랫동안 좀 근무시켜주고 급여가 조금 줄어도 괜찮을 것 같아요. 어떻게 될까요? 자, 거기 나와 있는 셀프 이스팀 제고 방안을 하나하나 좀 봅시다. 첫 번째는 셀프 이스팀 제고 방안을 보시면 거기 보시면은 의식적으로 살아라, 그죠? live consciously, 의식적으로 상호작용하는 사람들과 수행하는 과업에서 몰입한다. 두 번째, be self-accepting, 발음이 안 되네. be self-accepting, 자신을 스스로 받아들이는 거. 내가 뭐 지금까지 해온 거, 나 대학교 입학해가지고 지금까지 3학년이 되도록 공부 열심히 안 했는데, 난 이미 틀렸어. 이렇게 받아들이지 말고요. 야, 나 조직행동 요번에 수업에서 듣는데 수업 되게 재밌고 하고 싶어. 지금부터 열심히 하자. 내가 지금까지는 공부 안 했지만 나 앞으로 열심히 하고 지금 열심히 하고 있어.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는 거예요. 긍정적으로. 두 번째, take personal responsibility. 자기의 행동이나 의사결정에 대해서 책임 갖기. 야, 나 이번 방학 때는 공부보다는 다양한 경험을 하고 싶어서 무슨 뭐 아르바이트를 하기로 했어. 물론 요새 코로나 때문에 아르바이트 하기 어렵지만 그랬을 때 자기 어떤 의사결정에 대해서 책임을 짓는 거. 그죠? 그 다음에 셀프 어설티브는 뭐냐면 자기 목소리 내는 거예요. 친구들의 의견에만 따라가는 게 아니라 자기의 목소리를 내는 거야. 무조건적으로 동의하기보다는 자신의 주장에 대해서 긍정적이고 주장적, 어설티브는. 그 다음에 리브 purposefully, 이게 뭐야? 목적 의식을 갖고 사는 거야. 나는 지금 왜 공부하냐면 일단은 내가 1, 2학년 때 공부 안 해서 성적을 좀 높여야 돼. 성적 왜 높이지? 성적 높인다는 거는 성실하게 대학생활을 했다라는 거니까 학점이 잘 나온다는 거는 앞으로 내가 경제생활을 하고 내 생활을 하려면, 내가 하고 싶은 걸 하려면 나는 구직을 해야 돼. 취직을 해야 돼. 그렇기 때문에 나는 학점 관리가 필요하지. 그래서 이번 학기 때는 한 4.0을 목표로 공부하자. 뭐 이런 식으로 이제 계획을 세우는 거예요. 그리고 학점을 어느 정도 올린 다음에는 취업할 때 어학 성적이 중요하니까 열심히 영어, 기타 외국어를 공부해야겠다. 이런 식으로.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진실한 언행을 하고. 가끔씩 이제 사람들이 살다 보면은 자기를 속이는 경우가 많잖아요. 그죠? 그런 경우 굉장히 사람이 피폐해질 수 있거든요. 허탈하기도 하고. 자기 자신에 대해서 속이지 않고 충실한 삶을 사는 것. 이런 것들이 셀프 이스팀을 높일 수 있는 방안이라고 생각합니다. 자, 두 번째 한번 볼게요. 두 번째는 이제 셀프 에피커시라는 게 있는데, 에피커시는 좀 어려워 보여요. 그림을 한번 그려볼까요? 셀프 에피커시. 그 그림을 보면은 이제 셀프 에피커시 맨 왼쪽에 이제 위쪽에 보면 sources of self efficacy belief, 그죠? 셀프 에피커시 믿음의 원천, 그죠? 우리말로 바꾸면 자기 효능감의 원천. 뭐가 있느냐? 첫 번째, prior experience. 영어로 되어 있으니까 저는 한글로 쓸게요. 이전 경험. 두 번째, 뭐가 있냐? behavior 모델. 자, 행동 모형이라고 할게요. behavior 모델, 행동 모형. 그리고 세 번째는 persuasion from others. 타인으로부터의 설득. 그리고 네 번째, assessment of physical emotional state. 육체적, 감정적 상태, 그죠? 스테이트니까. 에 대한 assessment, 평가. 이 네 가지가 셀프 에피커스의 원천이 된다라고 합니다. 자, 하나하나 볼까요? 이거 네 가지 상당히 중요해요. 셀프 이스팀이라는 거는 조금 전에 설명해 드렸듯이 어떤 개념이냐면, 나 어떤 일 할 수 있어. 야, 이번에 나 조직행동 수업 계절학기 때 들을 수 있을까? 이거 방학 때인데 이거 공부 가능할까? 힘들지 않을까? 할 수 있어. 난 할 수 있어. 나는 몇 년 전에 겨울 계절학기 때 6학점이나 들었었어.
3학점 정도는 할 수 있어. 뭐예요? 지금 말하는 거. 이전 경험이죠. 그죠? 뭐 이런 것도 있어요. 우리나라 이제 그 헐리우드에 진출한 여러 배우들이 있죠. 뭐 이병헌이라든가, 그죠? 이병헌이나 그 다음에 최근에 뭐 루시라는 영화, 그죠? 최민식 씨 출연했었잖아요. 물론 최민식 씨는 영어 대사가 한마디도 없었지만 그 영화에서 뭐 비도 마찬가지고, 이 두 분들은 이제 다 영어 대사를 이제 사용하면서 영화에 출연했는데, 이런 경험이 이제 굉장히 다른 어떤 헐리우드 영화에서 제의가 들어왔을 때 이전 경험으로서 자신감을 가질 수 있죠. 그죠? 이전 경험은 상당히 중요합니다. 경험이 많을수록 자신감이 생기죠. 그죠? 만약에 제가 조직행동을 요번에 처음 가르친다고 하면 좀 어려웠을 것 같아요. 근데 조직행동론을 가르친 경험이 저는 꽤 되거든요. 그죠?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 온라인 수업이긴 하지만 오프라인하고 좀 다르겠지만 어쨌든 해보면 할 거야. 이전 경험이 상당히 작용했다라는 거예요. 그죠? 내면적인 측면이 좀 강한 거고, 그 다음에 행동 모형은 뭐냐면 누군가 성공하면 나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누군가 성공했다면, 그죠? 어떤 사람이 어떤 일을 도전해서 성공했으면 왜 나라고 못해? 뭐 이런 거죠.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우리나라 이제 프로야구가 있고 미국의 이제 메이저리그, MLB가 있고 우리나라는 이제 KBO가 있는데, 우리나라에서 메이저리그 가서 성공한 선수가 있죠. 박찬호라는 선수 아세요? 투머치 토커 박찬호 씨. 박찬호 씨 같은 경우에는 MLB 가서 메이저리그 가서 대단한 성공을 거뒀잖아요. 우리나라 유망주들도 박찬호 선수를 보고 당시에 많은 선수들이 진출을 했었어요. 뭐 봉중근이라든가, 그죠? 서재흥이라든가, 지금 다 뭐 해설을 하거나 코치를 하고 있는 이런 분들이 다 박찬호 선수의 성공을 보고 박찬호 선수가 했는데 왜 난 못해? 나도 할 수 있어. 자신감을 갖고 도전해서 상당한 성과를 거두게 되었죠. 뭐 김병현 선수도 마찬가지고요. 그죠? 자, 그래서 행동 모형, 요거는 약간 외적인 측면. 남이 성공하는 행동을 보고 자신감을 거둬. 왜 나라고 못해? 저 사람이랑 나랑 다를 게 없는데. 이런 식으로. 그 다음에 타인으로부터의 설득. 타인으로부터의 설득은 상당히 셀프 에피커시를 높이는 데 도움이 돼요. 이런 거죠. 조직행위론 수업 요번에 듣는데 내가 할 수 있을까? 어렵겠지. 친한 친구한테 얘기했어요. 중요한 게 이게 친한 친구야. 친한 친구나 뭐 선배, 그죠? 그 다음에 가족. 이런 사람들을 우리가 뭐라고 얘기하냐면 준거 집단이라고 하거든요. 준거 집단. 레퍼런스 그룹이라 해요. 준거 집단의 특징이 뭐냐면 내 행동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람들, 그죠? 내 어떤 의사결정이나 행동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사람들. 저 같은 경우 준거 집단 가족이나 뭐 친한 친구 되겠죠. 저도 마찬가지로. 야, 너 왜 못해? 저번에 너 그 어렵다는 재무에게도 네가 A+ 받았는데 조직행동은 왜 못해? 너 할 수 있어. 네가 못하면 누가 잘하겠니? 라고 자신감을 주는 거예요. 한번 해봐. 이렇게. 그죠? 그러면 이 준거 집단의 멤버가 얘기를 했기 때문에 그냥 타인이 아니고 특히 준거 집단이 얘기했기 때문에 상당히 자신감이 생기죠. 그래서 원천이 될 수 있다는 거고요. 네 번째는 육체적 감정적 상태에 대한 평가라는 거. 자, 뭐 또 이것도 전에 뭐 제 수업을 들었던 친구들이 있어요. 이 강의 듣는 친구들 보니까는 지금 한 반에 우리 반에 한 대여섯 명, 10명은 된 것 같거든요. 그럼 그 친구들 왜 왔을까요? 제 순전한 착각일 거예요. 선생님하고 이원 선생님하고 수업하면 되게 즐거웠어. 재밌었어. 야, 또 수업을 한다? 상당히 흥분되는데? 라고 생각할 수도 있겠죠. 제 착각이겠지만 그게 바로 육체적, 감정적 상태에 대한 평가가 되죠. 즐거운 거예요. 야, 나 저 일 한번 해봤어. 사실은 이전 경험이 육체적, 감정적 상태에 대한 영향을 많이 줄 수 있어요. 자, 그렇게 돼서 이 자기효능감의 원천이 그득 차게 되면 어떻게 되냐면, 그죠? 여기 이렇게 되죠. 셀프 에피커시 빌리프. 자기 효능감의 신념이 올라갈 수도 있고 믿음이 내려갈 수도 있고, 이게 그득 찼어요. 원천들이. 그러면 어떻게 돼? 나 할 수 있어. 나 그 일 할 수 있어. 낮아지면
나 저 일 할 수 없어. 할 수 있게 된다고 하면 어떻게 돼요? 거기 보세요. 비헤이비어럴 패턴을 보시면 비액티브, 상당히 액티브해진다는 거죠, 사람이. 그죠? 계속 읽어볼게요. 그 표 보고 있어요, 위에. 그리고 시츄에이션, 어떤 상황을 관리하고 압스터클, 장애 요인을 뉴트럴라이즈, 중립화시켜요. 장애 요인을 없애버리고요. 그 다음에 목표를 세우고 set goal, 그죠? 그 다음에 플랜 프리페어, 준비하고 계획하고 실행하고요. 리미트 스트레스, 스트레스가 줄어요. 그죠? 그 다음에 learn from setback, 좌절로부터 뭔가 배우고요. 창조적으로 문제를 해결하고요. 그래서 상당히 행동 패턴을 보면 셀프 에피커시가 올라갈 때 긍정적으로 변해서 성공하게 된다. 성공하게 되면 이게 다시 그 성공의 경험이 다시 이전 경험으로 작용해서 셀프 커시는 더 높여질 수 있다. 그래서 셀프 커시는 어떤 일을 할 수 있다는 측면에서 조직에서 상당히 중요하다라고 파악해 보실 수 있어요. 자, 시간이 많이 지나갔으니까 셀프 모니터링은 다음 시간에 하고 셀프 에피커시로 7주차 수업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